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취미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혹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서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속이 안 좋아서 소화제만 먹었는데 알고 보니 협심증이었다고요? 심장 쪽이 좀 안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병원을 미루신 적 있으셨다면 이번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심혈관 질환은 단순한 가슴 통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르게 관리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신호부터 예방 습관, 검사와 치료 방법, 실제 사례까지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가득 담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분들께 심혈관 질환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심혈관 질환은 우리 몸의 생명선이라 불리는 심장과 혈관에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성 심장질환, 부정맥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질환들은 대부분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혈액이 심장으로 잘 공급되지 않으면 심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한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은 증상이 느껴졌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심장이 멈춘 뒤에야 병원을 찾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혈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맥은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혈관입니다. 두 번째, 정맥은 온몸을 순환한 피를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 모세혈관은 우리 조직과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직접 전달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주로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됩니다.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이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혈류가 좁아지는 죽상경화증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단일 질병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순환기계 질환을 포함한 총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상과 위험도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협심증은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수분 동안 지속되며, 심근경색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통증과 함께 구토, 식은땀, 실신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시니어분들께서 특히 유의하셔야 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더욱 높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이해는 단지 심장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오랜 시간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되면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즉, 원인을 제대로 알면 그 자체가 곧 예방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을수록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혈관이 손상되고 그로 인해 죽상경화증과 같은 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방법은 명확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싱겁게 먹는 습관,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 위주의 식단, 그리고 꾸준한 혈압 측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지혈증과 이상 지질혈증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동물성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 섭취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흡연은 혈관 수축을 유발하고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며, 음주는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를 상승시킵니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연과 절주입니다.
특히 흡연은 단 한 개비도 해로우며 가족의 간접 흡연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비만과 운동 부족입니다. 복부 비만은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예방법은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30분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렵다면 오늘부터 하루 15분 집 앞을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본인의 체력에 맞춘 꾸준한 활동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려 혈압과 맥박을 높이고, 수면 부족은 염증 반응과 혈당, 혈압을 악화시켜 심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과 긴장을 풀 수 있는 취미활동,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등을 생활에 도입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죽상경화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가 곧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이처럼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의사 김용석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은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쓰러져서 알려줍니다. 오늘부터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금연까지 하나씩 점검해보며 건강한 심장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심혈관 질환은 조용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질환이라 불리며 증상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큰 위기가 닥친 뒤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협심증은 무겁고 조이는 듯한 통증이 몇 분간 지속되며, 심근경색은 이보다 훨씬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통증은 왼쪽 가슴뿐 아니라 팔, 어깨, 목, 턱, 심지어 등이나 명치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숨이 차거나 호흡 곤란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평소보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평지를 걸어도 숨이 차며, 심한 경우 밤에 갑자기 숨이 막혀 잠에서 깨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너무 빠르거나 느린 느낌입니다. 부정맥이 생기면 어지러움, 두근거림, 실신 증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심장박동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로감과 무기력함입니다. 이전보다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며 이유 없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리나 발목의 부종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순환시키지 못하면 말단으로 수분이 고이면서 붓기가 나타나며 이는 특히 신부전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화불량이나 구토 증상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고령자에서는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심혈관 질환의 자가 인식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항목 중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있다. 두 번째, 평소보다 숨이 쉽게 차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세 번째, 왼쪽 어깨, 목, 턱 등까지 통증이 번진다. 네 번째, 이유 없이 피로하거나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다섯 번째, 최근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두근거림이 느껴진다. 여섯 번째, 발목이나 다리가 자주 붓는다. 일곱 번째,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자주 생기고 일반적인 위장약으로 낫지 않는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심혈관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 몸의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만큼 발병률도 높고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먼저 국내 통계를 살펴보면 통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심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2번째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최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65세 이상 시니어층에서의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심혈관 질환은 남성보다 여성 시니어층에서 더 치명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의 보호작용이 줄어들면서 혈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매년 약 1790만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32%에 해당합니다. 이 중 85%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세계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험 요인을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워치를 통한 맥박 모니터링, 혈압 측정 앱, 인공지능 기반 심전도 분석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건강검진 항목 중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검진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정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상담, 운동 처방, 식이, 교육 등의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시니어 대상 무료 심혈관 건강교실, 걷기 프로그램, 영양교실을 운영하며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즉, 심혈관 질환은 이제 더 이상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잠시 눈을 쉬셨다가 다음으로 실제 사례와 검사 및 여러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심혈관 질환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왼쪽 어깨가 뻐근해서 소화제만 드셨던 어느 어르신 며칠 뒤 응급실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다음 중 심혈관 질환의 비전형적 증상으로 실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왼쪽 어깨 통증. 둘째, 소화불량. 셋째, 식은땀. 넷째, 전부 다. 정답은 영상 중반에 공개됩니다. 정답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땐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74세 박영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속이 더부룩하고 왼쪽 어깨가 뻐근한 느낌이 들어 가볍게 소화제만 드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가시지 않았지만 병원에 가는 걸 미루고 집에서 쉬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잠자리에 누운 직후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고 긴급하게 119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으로 이미 혈관 하나가 완전히 막힌 상태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곧바로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후 생활 속 많은 제약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빨리 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고 회상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심혈관 질환의 증상이 꼭 가슴 통증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여성과 시니어에게는 소화불량, 피로감, 어깨 통증, 턱 통증, 식은땀 등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방치하기 쉽습니다. 또한 바쁘다,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노화의 일부겠지라고 넘기는 순간 심장은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증상을 의심했을 때 바로 대처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도 가슴이 답답한데 그냥 쉬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게 바로 심장이 보내는 SOS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약을 먹지 않고도 심혈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비약물적 치료와 민간요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운동, 식이, 스트레스 관리 등은 이미 앞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비약물적 방법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 훈련과 명상입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10분 조용한 곳에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연습만으로도 심장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과 마음챙김 훈련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수지침과 발 반사요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 관련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 중앙에 위치한 노궁혈, 발바닥의 용천혈 등을 하루 한두 번 5분씩 지그시 눌러주면 혈류 개선과 자율신경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에 좋은 전통차 마시기입니다. 오미자차는 혈압 조절과 심장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며 산사차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혈액순환에 효과적이라고 전해집니다. 단,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 전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라벤더, 로즈마리, 일랑일랑 같은 에센셜 오일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디퓨저나 목욕, 마사지를 통해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물 섭취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을 묽게 유지하여 혈전 생성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자기 전 한 컵의 물은 혈액 순환을 돕고 심근경색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약을 먹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주는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빠른 검사가 생명을 살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와 치료가 있을까요? 또 성공 사례와 지원 혜택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검사로는 혈압 측정, 혈액 검사를 통한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 확인이 기본입니다. 이후 의심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심장 초음파, 운동 부하 검사 등을 통해 심장의 전기적 이상이나 혈류 흐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졌거나 막힌 경우에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게 되며 혈관 내 협착 부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스텐트 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 수술까지 진행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입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혈전 예방제, 심박 조절제 등으로 심장 부담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하지만 초기 발견 시에는 대부분 약물 치료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72세 김성복 어르신은 평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며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고 협심증 진단을 받고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하루 30분 걷기와 식단 조절, 약물 복용을 병행하며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젠 숨이 차지도 않고 손자와 공원 산책도 문제 없어요라고 밝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정보, 심혈관 질환도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만성질환 등록 시 약제비와 진료비 일부 지원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보건소와 지자체의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걷기 교실, 영양상담, 심혈관 질환 예방 교육 등이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기기 대여나 재활운동 프로그램까지도 제공됩니다. 세 번째는 장기 요양보험 등급자에게는 방문간호 서비스, 식이요법 교육, 가정재활치료 지원 등이 제공되며 시술 후 회복기 동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비용 절감 팁을 알려드리자면 심혈관 질환 치료를 받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 등록제도에 참여하거나 시니어 전용 건강보험 상담 전화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조기 검진과 꾸준한 치료, 그리고 복지 혜택을 함께 이용하면 심혈관 질환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는 기관인 만큼 이제 우리가 심장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심혈관 질환에 대해 원인부터 증상, 예방과 치료, 복지 혜택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심혈관 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비만,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두 번째, 가슴 통증이나 숨참, 피로, 소화 불량, 부종 등 여러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조기 인식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세 번째, 건강검진, 심전도, 심장 초음파 등 조기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약물 치료나 시술로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 속에서 명상, 수지침, 전통차, 수분 섭취 같은 비약물적 요법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건강보험과 지자체 서비스, 장기 요양보험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핵꿀팁입니다. 바로 잠들기 전 30초 심장 마사지 습관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바닥을 포갠 뒤 가슴 중앙 부위를 시계 방향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듯 30초 동안 문질러주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심장 부담을 줄여주며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간도 돈도 들지 않으면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실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1회, 잠자기 전 30초 손으로 가슴을 부드럽게 돌려주기. 이 작은 루틴이 심장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